안녕하세요. 친절한 채색입니다. 다가올 한 주 미증시 주간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진행할 내용은 CPI를 바라보는 시각 및 차트 분석과 이견, 이와 같은 것을 진행할까 합니다. 먼저 지난 금요일 3대 지수는 하락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가 2.11%, 나스닥 종합지수가 3.8% 가장 큰 폭 하락했고요. S&P 500 지수가 2.8% 하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지난 금요일 핵심 키워드는 시장 예상치를 밑돈 실업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고강도 긴축 유지가 그대로 나올 것이다 라는 것이 시장을 압박했는데요. 고용 보고서를 보시면 실업률이 예상치와 이전치보다 낮은 3.5%를 기록한 것으로 인해서 시장을 압박했고요. 비농업 취업자 수도 이전치보다는 낮아졌지만 예상치보다 높게 나오면서 연준에서 중요시하는 고용 보고서가 세게 나오면서 국채금리 달러 인덱스가 상승을 하고 피봇 기대감이 사라지면서 11월 FOMC에서 75비 인상 가능성이 81%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간당 평균 임금 또한 소폭 둔화되긴 했지만 아직도 높은 수준에 있는 것으로 시장에서는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나스닥 종합지수가 많이 하락한 이유는 미국 정부의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 조치와 반도체 업체인 AMD의 3분기 매출 전망치 대폭 하향이 같이 맞물리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가 6%대 하락하면서 기술주의 하락을 주도했습니다. 유가는 산유국들의 감산 발표 여진이 지속되면서 4.7% 상승한 92.64달러로 90달러 위로 올라가는 모습 보였습니다. 주식시장에서는 하루 동안 안 좋은 모습이 대폭 나오면서 3대 지수가 크폭 하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주요 지표 추이 보시면 빅스 지수가 2.75% 상승하면서 다시 30 위로 올라서면서 시장의 변동성을 내포하고 있고요. 10년물, 2년물 달러 인덱스가 다 상승했는데요. 2년물 국채금리는 4.3%를 찍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금은 소폭 하락하는 모습 보였고요. 원유 같은 경우에는 기존 박스권으로 확실하게 진입하면서 90달러를 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19,500달러 전후에서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요. S&P 업종 ETF 등락률 보시면 기술 업종이 4.11% 하락하면서 가장 큰 폭 하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이번 주 주간 전망 핵심 키워드는 CPI 3분기 어닝 시즌의 시작입니다. 제가 경제지표와 실적 발표 일정을 정리해 왔는데요. 이번 주는 대다수 인플레이션 지표가 발표됩니다. 미국 증시는 10일 월요일 날 콜럼버스의 날, 원주민의 날이라고 연방 공휴일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은 열리지만 채권 시장은 휴장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거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월요일의 등락은 큰 의미를 두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10월 12일 생산자 물가지수 그리고 FOMC 의사록을 통해서 9월 FOMC에서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는지 여기에 상당히 시장은 관심을 갖고 있고 가장 핵심키는 CPI입니다. 또한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어닝 시즌이 시작되는데요. 대형 금융주의 실적 발표 전에 10월 10일 개장 전에 펩시코 그리고 13일 델타항공 블랙록 이와 같은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CPI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이번 주 체크 포인트는 CPI 발표 경계감 속에서 주 초반에는 국채 수익률 추이 그리고 달러 인덱스 추이에 따라서 역상관계를 보이는 주식시장이 반응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한 유가 추이에 대해서 월가에서는 관심이 큰 상태입니다. 3분기 실적 발표와 관련돼서는 지난 2분기 때와 마찬가지로 하향 조정된 예상치보다 높은 결과 발표에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2분기 실적 발표 때는 미리 실적 경고로 인해서 주가가 선반영되면서 예상치보다 높게 나올 경우 상승을 보이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3분기에도 2분기 때와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일지 아닐지를 체크해 보시면 실적 발표에 따른 증시의 방향을 좀 더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월가에서는 지금 양분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실적 발표와 관련해서 기업 실적 성장세 둔화가 새로운 저점을 만들 것이다 라는 것이 하나 있고요. 또 한편에서는
미리 선반영됐기 때문에 상승세를 이어갈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의견이 양분되어 있는 상태라 할 수 있겠습니다. 기업 실적으로 인해서 저점을 만든다라고 하면 그 저점이 현 하락장의 저점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게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이번 한 주는 상승 촉매자가 많지 않은 상태에서 그날 재료에 따라서 변동성을 내포하는 한 주라는 것이 일반적인 월가의 시각입니다. 소비자 물가지수에 대해서 갖고 와봤는데요. 먼저 블룸버그 서베이에서는 CPI 전월 대비는 소폭 올라갈 것으로 보이고 전년 대비는 내려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코어 CPI는 전월 대비는 내려가고 전년 대비는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는 상태인데 지난 8월 CPI에서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갖고 와봤는데요. 전반적인 물가 상승을 견인하는 것은 전체 CPI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주거 비용이 가장 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번 CPI에서도 주거 비용 둔화 여부에 주목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는 주거 비용 둔화가 있느냐라는 거에 시장은 집중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한 가지는 예상치와 이연치를 전부 하향해야 인플레이션 정책 기대감이 형성될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밑에 클리브랜드 연방준비은행의 인플레이션 나우 캐스팅을 가져온 이유는 지난 8월 CPI도 거의 근사하게 맞춘 것이 인플레이션 나우 캐스팅이기 때문입니다. 블룸버그 서베이보다는 더 신뢰도가 높은데요. 보시면 전월 대비로 보면 코어 CPI가 블룸버그 서베이와 비슷한 모습을 보일 뿐 나머지 CPI는 블룸버그 서베이보다 다 높을 것으로 보고 있어 그게 약간 우려가 되는 모습입니다. 만약 인플레이션 나우 캐스팅과 비슷한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면 인플레이션 아직 멀었다. 그로 인해 지난 고용 보고서 발표 때와 같이 긴축 강도는 그대로 유지될 것이다. 라고 시장에서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 추이를 보시면 CPI 전년비는 지금 8.1, 8.2가 나온다라고 하면 9.1%를 정점을 찍고 이렇게 3개월 연속 하락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보이고요. 문제는 근원 CPI 이 전년비는 6.5%가 나올 경우 지난 3월과 같은 수준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어떤 반응을 보일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그 다음은 대표지수 차트입니다. 먼저 S&P 500 지수 차트 보시면요. 다시 6월 저점 테스트 구간에 진입했고 이 부분에 대한 캔들 모습에 대해서는 뒤에 미 차트 분석가 의견을 통해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S&P 500 지수가 추가 하락하게 된다라고 하면 그 다음 지지 라인을 피보나치 50% 구간인 3,509 라인을 지지할 것인가 여기에 미 차트 분석가들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유일하게 6월 저점을 깨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6월 저점을 지켜낼 것인가 여기에 시장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나스닥 지수 주간 차트를 보시면 지금 장기 추세로 가장 중요시였던 200주, 800주 이평선을 지금 깬 상태입니다. 이 또한 미국 기술적 분석가들은 코로나 팬데믹 상승 이후에 피보나치 조정 구간인 1291 이 라인을 주간 마감상 지지할 것이냐 여기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우존스 지수 같은 경우에는 지난 6월 저점을 다시 깨고 내려와서 지난 9월 저점 테스트 구간에 돌입한 상태입니다. 시장에서 주목하는 것들 말씀드리면 패드 금리 모니터링 도구는 11월 1일, 2일 75bp 가능성이 81.1을 기록하면서 대폭 상승했고 50bp 인상 가능성은 20 밑으로 내려온 상태입니다. 현재로서는 연말까지 125bp 인상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한 가지를 갖고 와봤는데요. 1개월 전에는 50bp 인상 가능성이 유력하다가 점점 내려가는 모습 보였고요. 현재는 75bp 인상 가능성이 거의 확고한 것으로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내년까지 보자면 75bp, 12월에 50bp, 그 다음에 내년 2월에 25bp 인상 후 동결 이와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것 또한 11월 FOMC와 12월
FOMC를 통해서 많은 변화를 줄 것으로 보이는 상태입니다. 밑에는 9월 FOMC에서 경기 전망 서머리에서 연준 위원들이 내세운 기준금리 예상치인데요. 중간값을 보시면 4.4%, 4.6%, 3.9%인데 지금 가장 높은 세계 예측과 낮은 세계 예측을 제외하게 됐을 때 4.1과 4.4 요 범위 안에서 움직이는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대다수의 연준 위원들이 연말까지 125bp가 아니라 100bp 인상을 원하는데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면 남은 연말 두 번의 FOMC를 통해서 100bp를 인상한다라고 하는 것이 시장에서는 가장 큰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즉, 연준이 금리 인상 기조를 일시 중지, 종료 신호를 보내야 시장을 안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신호는 대다수 12월 FOMC 회의를 통해 나온 점도표를 통해서 정책 기조에 변화가 있을 것인가, 그쪽에 더 현재로서는 집중하고 있는 상태라 할 수 있겠습니다. 국채 수익률을 추이 보시면요.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3.88%를 기록하고 있는데 4% 돌파 시 증시는 하락 압력이 커질 거로 일반적으로 보고 있고 2년물 국채 수익률은 지금 4.3%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게 정점을 치고 내려오는 시점이 증시의 바닥 신호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주식시장과 현재 역삼각관계를 보이고 있는 국채 수익률 추이는 계속 어떤 모습 보이는지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달러 인덱스 또한 지금 이 가파른 상승세가 어느 시점에서 이게 정점을 찍고 내려오는지 여기에 시장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빅스지수는 30을 다시 돌파하면서 변동성이 큰 모습 보이고 하방 압력을 좀 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각에서는 빅스지수가 40을 넘는 수준에서 한번 찍으면 그것이 진 바닥일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빅스는 30 아래로 내려오면서 하향 추세를 보이면서 이 중기 추세선을 깨고 내려와야지 시장은 안정적인 모습을 보일 것이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 이 빅스 지수는 제가 좀 중기 추이를 갖고 왔는데 빅스 지수가 어땠을 때 S&P 500 지수가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유가인데요. 유가가 다시 원래 박스 들어오면서 51평선을 돌파하고 박스 상단부 근처까지 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산유국들의 감산 발표로 인해서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박스 상단부를 뚫고 올라가던가 아니면 100달러에 근접하는 모습을 보일 시에는 증시에는 다시 인플레이션 우려가 부각되면서 하락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대다수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 비트코인은 주간 차트인데요. 미국 기술적 분석가들은 2017년 요 고점의 지지 여부에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고 지금 현재 이탈은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것을 이탈했을 시에는 장기 추세인 요 추세 라인까지 하방 압력을 보일 수 있다라고 대다수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2017년 이 고점의 지지 여부는 주간 차트상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최근 상관관계가 살짝 깨지긴 했지만 비트코인은 주식시장과 같은 위험자산과 동행관계를 많이 보이기 때문에 이 지지라인의 이탈은 3대 지수의 새로운 저점을 보일 수 있다는 그런 의견도 조금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는 미국 정부의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 조치하고 AMD의 3분기 매출 전망치 대폭 하향으로 인해서 약세를 보였습니다. 6%나 하락을 했는데요. 지난주 미 차트 분석가가 반도체 지수가 지난주 반등세에 주도를 할 것이고 반도체 지수가 하락을 하면 단기 반등도 마무리될 것이다. 이렇게 분석한 글을 소개해 드렸었는데요. 반도체 지수가 두 가지 돌발 악재로 다시 저점 테스트 구간에 갔다라는 것이 좀 우려가 됩니다. 그 다음에 미국 차트 분석가 의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께서는 다우존스 지수, S&P 500 지수, 그리고 나스닥 지수를 통해서 지난 금요일 강한 고용 보고서로 연준의 긴축 우려로 급격한
매도세를 보였는데 3대 지수가 빨간색 박스 여기와 여기입니다. 화요일 갭 상승과 금요일 갭 하락으로 약세 패턴인 작은 손골 반전 형태를 보였다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손골 반전 형태는 정점에서 나오는 경우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분께서는 이 구간에서 작은 손골 반전 형태를 보이는 약세 패턴을 보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다우지수는 다시 6월 최저치 아래로 내려왔고 나스닥지수는 6월 저점을 위협하고 있다. 나스닥지수는 금리 상승에 가장 취약한 모습을 보인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오펙의 감산 결정으로 인해서 에너지 가격 상승은 또한 인플레이션 우려로 인해 채권 수익률 상승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대체로 그것은 주식에 대한 부정적인 조업을 나타낸다. 이 차트 분석가는 약세 패턴의 작은 손골 반전 형태와 그리고 유가의 상승은 국채 수익 상승에 기여할 수도 있으니 둘 다 부정적인 시그널을 보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같이 봐야 될 것은 유가 추이 그리고 국채 수익률 추이가 단기적으로는 3대 지수에 영향을 많이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 개인의 미국 차트 분석가의 의견이니 참고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은 주요 바닥 라인 갖고 왔는데요. 대다수 경기 침체가 오지 않는다는 조건으로서는 3,400에서 3,600 사이를 저점으로 대다수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경기 침체가 깊게 온다라고 하면 3,000 전후까지의 하락을 염두에 두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한 주는 지난 한 주 고용보고서 여진이 주 초에 지속될 것인지 그 부분은 국채 수익률과 달러 인덱스 추이로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현재 상승 소매제를 찾기 쉽지 않은 과정에서 3분기 본격적인 기업 실적 발표와 연준에서 중요시하는 CPI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대다수 월가에서는 이번 한 주 그날 재료에 따라서 반응하는 변동성 있는 한 주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어려운 장세의 지속입니다. 이번 한 주도 시장 대응 잘 하시고요.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저는 화요일 오전 라이브를 통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